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수학문화 이야기 장훈입니다. 오늘은 맥놀이가 무엇인지 또는 어떤 원리로 맥놀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F라는 소리는 진동수가 180이에요. 1초에 180번 진동하고 GX에서 나오는 소리는 지금 480이죠. 진동수가. 그럼 진동수 차이는 얼마예요? 300이죠. 각각 소리 들어볼게요. 이때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럼 G 소리는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래요. 그럼 이제 두 소리를 동시에 제가 틀어볼게요. 동시에 울리고 이 진동수의 차이에 따라서 그 동시에 울린 소리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동수 차이를 300에서 조금 이렇게 줄여 나가 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줄여봅니다. 그래프도 좀 보시고 그래프의 차이와 소리. 자, 현재 진동수 차이는 168이죠. 더 줄여볼게요. 아직도 뭐 그렇게 특이한 상황이 발견되지는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진동수 차이가 300에서부터 2까지 내려왔는데 진동수 차이가 굉장히 작으니까 맨 끝에는 이런 소리가 났었죠, 여러분. 그렇죠? 진동수 차이가 클 때는 그냥 뿡 하다가 진동수 차이가 적으니까 하는 그런 소리가 인지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소리가 동시에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학적 그래프 사이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걸 살펴볼게요. 지금 이게 이런 사인 그래프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소리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 소리는 0.75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크기를 의미하죠. 그렇죠? 물론 1 이런 것은 큰 의미를 두시지 말고 이러면 소리가 더 커지죠. 그리고 소리가 쭉 작아져요. 0.62,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공기 압력이 더 반대로 낮아지는 거죠. 공기 압력의 변화가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죠. 그러면 만약에 소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렇죠? 소리가 이번에는 자, 빨간 소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소리가 울리면 파란 소리는 소리 크기가 0.7, 압력이 0.7. 또 빨간 소리는 아래쪽으로, 그렇죠? 희박한 쪽으로 0.9예요. 그럼 이 두 소리가 동시에 울리게 되면 공기의 압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기 압력은 이 두 수를 더한 것이 되죠. 더해서 실제로 공기 압력은 0.29. 요 소리의 크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한번 가보면 이렇게 가면 파란 쪽 소리는 점점 커지고 이쪽은 점점 낮아지죠. 실제로는 0.37의 소리가 날 거고 자 이렇게 되고 가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두 개가 더해질 거고 요 소리 두 개가 더해져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다시 이쪽 소리에서 이쪽 소리를 빼고 나니까 이 소리가 남아서 이 소리 크기가 실제 소리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두 소리, 빨간 소리와 파란 소리가 동시에 울렸을 때 나는 소리의 크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요 녹색 요 선을 따라가면 돼요. 이런 소리가 나죠. 한번 보시죠. 두 빨간 선과 파란 선의 두 함수를 더한 것이 돼요. 여기 위에 바로 계산이 되고 있죠. 실제로 이 두 빨간 선과 파란 선에서 나오는 소리는 녹색 선에서 결정되는 소리의 크기로 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두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두 함수의 합이다.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소리를 동시에 날 텐데 일단 F라는 소리는 현재 진동수 440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보통 피아노 가운데 라 소리입니다. 라. 그 다음에는 G라는 소리는 450 진동수예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두 소리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죠. 이 두 소리가 동시에 울리면
이런 부분은 서로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으니까 압력이 합쳐져서 저 위로 올라가겠죠. 이쪽으로 올라가고. 만약에 이런 부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부분 보시면 빨간 소리는 위쪽으로 향했고 파란 소리는 아래쪽으로 향해서 서로 상쇄되죠. 그러니까 소리가 이거 완전히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쇄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빨간 게 위로 가고 파란 게 아래. 이렇게 서로 아래 위쪽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상쇄가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겹쳐져 있으면, 그렇죠? 요 겹쳐져 있는 부분 여기잖아요. 요 부분은 겹쳐져서 소리의 크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점점 내려가. 자, 그러면 이 두 함수의 그래프를 합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바로 여기가 상쇄되어서 소리 크기가 작고 이쪽 부분은 두 소리가 더해져서 겹쳐져서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이때는 소리가 크고 이때는 소리가 작고 이렇게 소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두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뜨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나는 것이죠. 이게 현재 진동수 현재 10 사이죠. 진동수 10.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이 소리는 지하철 1호선 맨 처음에 생긴 지하철이죠. 옛날이에요. 아마 여러분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 소리를 아실 거예요. 실제로 이걸 녹음해 놓은 소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이 소리하고 지금 진동수 그 차이가 거의 같죠. 그러니까 이제 진동수 10으로 지하철 진입하는 소리를 만들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뜨르르르르 하는 이런 소리가 바로 맥놀이가 되는 거예요. 맥놀이. 그러면 한 번 더 보시죠. 전화 발신음 소리 한번 보세요. 전화 발신음은 진동수가 100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를 해야 될까요? 요 진동수를 540으로 하면 진동수 100 차이가 되겠죠? 540 고쳤어요. 고치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프가 좀 다르죠? 그러면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옛날 우리 전화기에 발신음 소리가 바로 이 소리죠. 이런 소리도 결국은 진동수가 100 차이가 나는 맥놀이의 소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맥놀이를 정의해 보면 맥놀이, 영어로는 비트라고 하죠. 맥놀이는 주파수가 약간 달라요. 만약에 진동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면 맥놀이를 잘 못 느끼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약간 다른 두 소리 사이의 주파수 차이에 따른 볼륨의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변화로 인식되는 간섭 패턴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맥놀이가 무엇인지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함께 공부했고요. 그럼 이 맥놀이는 과연 어떤 때 쓰냐?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조율기를 쓰지만 옛날에는 이것이 소리급세예요. 이것은 울리게 되면 440Hz의 소리가 나요. 그리고 피아노에서 라를 탁 눌러요. 그 두 소리를 피아노 소리와 이 소리급세 소리를 동시에 들어요. 동시에 들어서 맥놀이가 생기면 그렇죠? 이것은 두 진동수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피아노 조율사는 맥놀이가 생기지 않도록 피아노 줄을 조절해서 바로 피아노를 조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급세로 피아노를 조율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바이너럴 비트라고 해서 심신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주파수 차이가 있는 그런 순음을 저기 정연파에서 나오는 음이에요. 그 사인파에 나는 약간 주파수 차이가 약간 있는 사인파를 양쪽 귀에 들려줘요. 한쪽은 뭐 440 또는 한쪽은 442 뭐 이런 식이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양쪽에 서로 다른 약간 주파수가 다른 그런 음을 들려주었을 때 청각적 환상이 생겨요. 아마 그것으로 아마 여러 가지 심신 치료를 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심은 뭘까요? 진동수 차이가 n인 지금 300이죠. 맥놀이 곡선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볼게요. 지금은 진동수 차이가 300일 때는 자, 소리도 함께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진동수를 막 줄여갈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 소리는 우리가 아까 하긴 했어요. 그럼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진동수 차이가 적을수록 맥노리의 그래프는 더 분명하게 보였어요. 만약 이것을 4 정도로 하면 이렇게 맥노리, 또 10 정도로 하면 우리 아까 봤던 지하철 소리 같은 거죠. 이렇게 맥노리의 그래프가 여기가 높은 소리고 여기가 낮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맥노리의 그래프는 이런 모습이 될 거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맥노리가 지금 보세요. 요거는 440Hz, 442Hz. 지금 진동수 차이가 2예요. 2일 때, 자, 곡선은 이 두 곡선이 이렇게 되고 이 두 곡선을 합하면 여기는 소리가 커지는 부분이죠. 겹쳤으니까. 여기는 서로 상쇄돼서 소리가 작아지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작아지는, 서로 상쇄되니까. 이런 맥노리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관심은 맥노리의 횟수입니다. 1초에 몇 번 맥노리가 생기는가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442와 440. 초당 440Hz와 초당 442 진동수, 442Hz죠. 소리 내 봅니다. 440, 요건 442. 맥노리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 크기는 좀 달랐지만 소리의 진동하는 그 속도는 어때요? 지금 같죠? 1초에 몇 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몇 번 소리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어때요? 초당 2번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초당 2번 정도. 바로 요 진동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되는가? 물론 요것을 초당 진동수 차이를 3으로 하면 또 좀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초당 3번의 맥노리가 나오는. 만약에 4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죠. 초당 4번의 맥노리가 생기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해볼게요. 그럼 초당 5번의 맥노리가 생길 거예요. 자, 다시 초당 한 번 해볼까요? 이건 시계 1초하고 똑같죠. 뭐 이제 이건 좀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초당 한 번씩 나는 요 진동수 차이가 바로 초당 맥노리 횟수다. 아까 우리가 2일 때 2번, 초당 2번. 자, 그러면 이제 맥노리의 횟수는 이렇게 진동수 차이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면 두 개의 사인이 두 소리가 동시에 나면 그래프는 그 두 함수를 더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F1, F2. 이 두 그래프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렇게 돼요. 사인과 코사인의 곱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여러분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관심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 사인과 사인이 합해지면 사인 코사인의 곱으로 나타난다. 그럼 사인에서는 소리 높이가 결정이 나죠. 음정. 그렇죠. 음정. 두 소리가 더해져서 나누기 중간 소리의 높이가 되는 거죠. 2분의 F1 플러스 F2의 진동수가 되고. 그럼 이것은 소리의 크기예요. 진폭이에요. 진폭이 코사인 그래프를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소리의 크기가 바로 코사인 그래프를 따라서 변한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인이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사인이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색깔이 있는 길이들이에요. 이건 그냥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두 사인의 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따로 공부하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이제 결국 이렇게 되어서 소리의 크기가 코사인을 따라가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돼요. 이게 진폭 함수죠. 진폭 함수는 F1 빼기 F2. 이게 F1이 크면 괜찮지만 F2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니까 그때는 사실 절대값이 되지. 항상 양수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제가 절대값 기호를 뺐어요. 그리고 코사인이 한 주기는 이거잖아요. 코사인의 한 주기에는 맥노리가 2번 일어나요.
코사인 한 주기에 맥놀이가 2번 일어나니까 이 진동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따라서 맥놀이 횟수는 진동수 곱하기 2가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F1 빼기 F2 진동수 차이.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을 붙였더.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초단 진동수 차이만큼 맥놀이가 생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F1은 300개, 300 진동수가. 그 다음에 350일 때. 자, 그럼 요거 음정은 300과 350 더해서 나누기 중간 소리예요. 실제로 중간 소리, 이 소리는. 그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요. 요 소리 크기를 나타내는 진동수예요. 그러면 이제 사인은 뭐냐면 이 소리 높이, 음정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 맥놀이 횟수를 나타내는 건 이거죠. 한 번, 두 번. 근데 요게 여러분 보시면 여기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가요. 요게 지금 여기 진폭 함수의 코사인이에요. 진폭 함수의 코사인에서 맥놀이를 보면 여기 올라갈 때 맥놀이 한번 생기고 또 코사인이 내려갈 때 맥놀이 생기고, 그러니까 코사인 한 주기에 맥놀이 2번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진폭 함수의 진동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바로 맥놀이 횟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맥놀이에 대해서 여러분 맥놀이가 무엇인지 어떤 원리인지 하는 내용을 한번 공부해 봤어요. 사실 이런 수학적 내용이 좀 부담되시면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같은 진동수를 가진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 같은 진동수에 높이가 같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 두 소리가 합해져서 더 크게 되고, 그쵸? 아래 위로 더 올라가서 더 큰 소리가 날 테고, 이렇게 되면 좀 서로 상쇄되기도 할 거고, 아마 이건 완전 상쇄, 소리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위로 올라갈 때, 이건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서 두 소리가 완전히 상쇄돼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어떤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를 만들어서 상쇄되게 하면 소리를 완전히 없애서 조용하게 할 수 있다.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는 여기가 있고 파란 선이고 하나는 빨간 선이에요. 이 소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니까 굉장히 상쇄된 소리가, 그렇죠? 소리 거의 안 들리죠. 그렇죠? 곡선은 이래요. 곡선은 현재. 자, 그러면 이 소리가 만약에 이 위치를 바꿔볼게요. 이럴 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될 거고, 겹쳤으니까. 줄어들어서 이렇게 될 때는 소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거고, 지금 이 상쇄되는 경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동시에 소리 내는 곡선을 보시면 알죠. 겹쳐질 때가 많이 올라가고, 이 겹쳐졌다가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완전히 상쇄됐다가 다시 커졌다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소리가 동시에 날 때, 물론 진동수가 같은 그런 두 소리에 대해서 다음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